최근 중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중이며 국가 차원에서 전기차 제조와 판매는 물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까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브랜드와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중국이 국가 정책으로 전기차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배경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산업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곳이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히토류 채굴 분야에서 중국은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과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이런 천연 자원들을 무기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자신들의 의견과 정책에 반대되는 국가들을 견제하는 용도로 이용하죠.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를 비롯한 천연자원 패권이 더 강력해질수록 큰 피해를 입는 곳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으론 세계 1위이고 점유율은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5년에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공장이 완성된다면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중국 정부는 한국을 견제하고자 자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야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을 내놓는 등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겐 전혀 공평하지 않은 시장 상황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무시하는 중국의 이런 이상한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와 전기차 판매량 부문에선 중국 시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통계를 작성할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중국이 독점하던 자원 패권이 완전히 끝나버릴 상황에 놓였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세계 2위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히토류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얼마 전 최고가를 찍었던 히토류와 희귀금속의 가격들도 계속해서 내려오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히토류 광산의 채굴권이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져 천연자원을 무기로 갑질하던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왜 한국 기업들에게 히토류 채굴권을 넘기는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중국의 히토류 채굴 기업들이 전례 없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현지 경제 매체에 따르면 중국 히토그룹과 베이팡 그리고 성화쯔위안 등 중국의 5대 히토류 기업들이 작년과 비교해 70%나 높은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중국 기업은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죠. 더 놀라운 점은 2-3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몇 배나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속에서 중국 기업들이 특혜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널뛰고 있는 히토류와 희귀금속 가격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히토류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이 히토류 생산 물량을 조절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심 속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죠. 또한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과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부품 소재 가격에 일제히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여기에도 중국의 히토류 독점 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자원을 무기로 국제시장 경제를 흔들던 중국의 행태는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5월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엘크 크리크 지역에서 단일 매장량으로 세계 2위 규모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히토류를 주로 사용하는 전자업계들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규모는 대략 2천만 톤에 달하며 더 놀라운 점은 아직 해당 지역의 탐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탐사되지 않은 지역에 광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일 히토류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등극할 가능성도 있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90%는 미국이 독점했었습니다만 현재는 히토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폐수 문제로 미국 정부는 자국 히토류 생산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즉 중국보다 더 많은 히토류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이 다시 채굴을 시작한다면 중국의 자원 패권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또한 그동안 미국이 히토류 채굴을 미루면서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도록 내버려둔 이유엔 자원 보호주의도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70년대 석유파동으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던 미국은 1975년 자원보호법을 만들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나오는 석유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본토 자원을 아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술 개발로 인해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넘쳐나는 석유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본격적으로 석유 수출을 재개하고 있으며 히토류도 비슷한 입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세계 2위 히토류 매장지 엘크 크리크 역시 광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해당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죠.
이런 와중에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중공업 기업들이 미국의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한국은 미국의 전기차 수요를 확인한 뒤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배터리 공장이자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이미 한국 기업들이 건설 중에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런 한국 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쥐어주고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처음엔 미국의 배터리 공장에 투자하길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엔 인건비가 비싸 무리한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경쟁할 만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없는 데다 미국의 폭발적인 전기차 수요로 인한 배터리 물량을 한국이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히토류를 비롯한 배터리 원재료 수급도 미국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현재는 히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갑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이 히토류 생산에 뛰어든다면 다시 1970년대처럼 미국이 세계 1위 점유율을 금세 회복할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히토류 개발에 나선다면 넘쳐나는 공급으로 인해 중국처럼 히토류를 생산하는 곳보다는 히토류를 소비하는 기업들이 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미국의 광물 생산 업체에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를 소비하는 한국의 기업들과 미리 계약하여 안정적으로 히토류를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게도 어느 정도 광산 채굴 혜택을 주면서 공급 계약도 맺어 배터리 업체와 원재료 업체가 윈윈하는 전략을 구상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엔 미국의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기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신흥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선 이를 자랑처럼 여기고 있습니다만 신흥국에 적용되는 환경규제는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깐깐해지죠. 지금까지 중국의 무분별한 공장 가동과 히토류 채굴이 가능했던 이유는 개발도상국 상태에서 국제환경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어선 중국은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될 텐데요. 여기서 그 빈틈을 미국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이 새로 적용되는 환경 규제로 인해 가장 취약한 광산 채굴 산업이 주춤할 것 같아 보이자 미국은 그동안 발전된 채굴 기술로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히토류를 개발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에서도 확인된 전략인데요. 수십 년간 자국의 천연 자원을 아끼면서 효율적인 채굴 방법으로 자원을 대량 생산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한국도 이를 활용해야겠죠. 왜냐하면 현재 전기차 생산 원가 중에서 최대 40%가량이 배터리 비용으로 알려져 있고 배터리 산업이 미래 전기차 산업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도 자국 배터리 기업을 집중 양산하고 있는 만큼 미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패권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 양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비중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며 일본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손잡아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시장 주도권을 꽉 잡으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산업도 한국이 진두지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